행여 넘어질세라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외출한 서분희 씨. 언제부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등이 자꾸만 굽어지는데요. 외형도 변했지만 조금만 걸어도 저릿한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하루가 다르게 굽어가는 허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복대가 없으면 이젠 외출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짝 졸려면 했더니 소화가 안 돼. 그동안 몸을 아끼지 못한 탓에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다 해주고 지금도 그냥 김장을 그냥 8박스, 9박스 지금도 애들 다 해줘. 그것을 내가 굉장히 말리거든. 하지 말아라, 하지 마. 그러게 지금 시대가 오는데 그러냐. 전화만 하고 다 하고 불몸 다 오는 시대인데 근데 옛날 정신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뭐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족들을 먹이는 기쁨으로 살았다는 그녀. 하지만 쓰면 쓸수록 더 굽는 허리 때문에 살림도 손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허리는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서분희 씨의 척추뼈입니다. 활대처럼 휘어진 상태.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시죠. 되게 그런 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농사일도 하시고 뭐 식당일, 주부일도 어떤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체관 근육이 다 위축이 오니까요. 후만증이 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후만증의 원인은 척추뼈가 부러졌을 때. 그럼 그게 굳어서 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 자세, 안 좋은 허리 구부리고 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닳아버리세요. 그러면서 앞에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뒤에 체관 근육도 다 소실되면서 후만증의 세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더 빨리 닳게 해 척추 변형을 불러옵니다. 만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만두 피가 있고 말랑말랑 만두 속이 있잖아요. 만두 속은 수액이라고 하는 물의 성분이 85% 이상 되는 아주 말랑말랑 젤리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도망갈 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그거를 그래서 감싸 안고 있는 게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잡아줘요.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래서 뼈 사이에서 충격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비틀고 이럴 때 그 운동 범위를, 가동 범위를 충분히 있게 해주죠. 근데 문제는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물의 성분이 자꾸 빠져요. 뼈하고 뼈 사이가 내려앉는 거죠. 거기에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마저 약해지면 꼬부랑 허리가 되는데요.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 서분희 씨는 장바구니를 끌고 다닙니다. 물론 이게 편해. 지팽이 같이 이게 편해. 이렇게도 하고 또 쓰고. 이게 지팽이 대신 내가 이거 맨날 끌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시장 보느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 이게 지팽이요 지팽이 그러면. 그간 힘없이 주저앉는 허리를 세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요. 딱히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후만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체간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간 근육은 정확히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체간 근육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옆에서 볼 때 이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허리를 이렇게 펴게 해주는 여기 근육,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땐 여기까지가 골반 기저근입니다. 여기 엉덩이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엉덩이 쪽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딱딱하게. 그다음에 앞쪽에서 봤을 때 척추의 앞쪽에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저 안에 있는 척추뼈 앞에 장요근이라고 있습니다. 척추를 딱
바로 잡아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됐을 때 저 균형 잡고 있죠. 뭐가 작동하냐면 이 힘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근육, 여기에 있는 몸의 중심, 코어 근육이라고 하고 중심 근육이라고 하는 게 체간 근육입니다. 그게 약해지면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펴기가 어려우니까요. 체간 근육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균형도 있지만 허리를 펴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꼬부랑 허리에 잘 걷지 못하는 환자들에겐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가 아닌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리를 걷지를 못할 정도로 한 2분 간격으로 쉬었다 가고 아주 그냥 그랬거든요. 엄청 아파서 그래서 무릎이 잘못된 줄 알고 무릎 수술을 하러 온 거예요, 여기다가. 허리보다 저는 다리 쪽 왼쪽 다리로 저기 하면서 조금 시장이라도 가려고 조금만 걸으면 한 5분 3분만 걸으면 이 다리가 땡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생긴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저려요. 환자들은 왜 허리가 아닌 다리 통증을 호소할까요? 일단 척추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그 뇌에서 내려오는 척추 신경 다발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이 보호해주는 관을 척추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추간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에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좁아지거나 좁을려 붙을착 해서 좁아지거나 그 공간이 붙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이 끼거나 눌리게 되죠. 그런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의 90%는 디스크가, 20%는 후관절이 담당하는데요. 디스크의 퇴행 변화로 척추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 후관절에 미치는 하중이 과도하게 되어 후관절의 관절막과 그 사이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이로 인해 신경 통로인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져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시큰거리는가 하면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해 앉거나 쉬어야 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척추관에 있는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리로 가는 신경에 대한 해당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으로 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다리가 저리고 시큰거린다, 먹먹하다, 또는 걸을 때 발바닥에 두꺼운 스펀지를 대고 걷는 것 같이 남의 다리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신경이 다 밑으로 가는 전도하는 거거든요. 내려가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요. 지금 이런 증상들, 허리에 병변이 있지만 증상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잠깐의 거리도 걷질 못하고 집으로 곧장 돌아온 김인숙 씨.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저릿한 통증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곧바로 침대로 직행하는데요. 하지만 눕는 건 역시 통증 때문에 편치 않습니다. 천천히 누르면서 안 아픈 데를 찾아야 돼요. 괜찮은 데를. 일어나는데 발을 못 디뎌요. 아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겨우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러다 보면 조금 나아져요. 그러면 이제 진통제 먹고 약 먹고 그래.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김인숙 씨는 주사 치료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뼈주사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거 그거를 맞으면은 좀 오래 가요. 근데 이 정도가 한 보름 더 가면은 안 돼요. 아프기 시작해요. 점점. 발목 있는 데가 이제 확 뜯는 것 같고 따끔따끔하고. 당뇨와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그녀는 치아가 모두 빠지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먹는 것이 부실해지면서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거의 3년을 갔다가 제대로 씹지 못하고 제대로 못 먹으면은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냥 폭삭 늙어버리지. 그리고 또 워낙 밥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아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몸에 기운까지 없어지면서 운동할 의욕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김인숙 씨.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육이 빠졌어요. 근육이 이게 물렁물렁해. 아니 나이 들면 근육도 빠지지만 더 빠지는 거예요. 그녀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위로는 노래뿐입니다.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dance she wore. When our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y there 과거 김인숙 씨는 해외 무대를 누비던 인기 가수였습니다. 청춘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아픈 허리는 다시 건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day she was. 날로 짠 두 발로 어디든 마음껏 누비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Yes, I lose my darling. 허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김인숙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여기 까맣고 네. 막혔죠. 그러니까 수술한 그 위로 해가지고 위하고 아래가 협착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안 아프려고 자꾸 허리를 좀 틀어야 되고 저게 고착화된 거야. 측만증 이렇게 생활하실 때. 그렇구나. 저 정도가 되면 이제 약이라든지 주사 같은 거든지 그냥 억지로 그냥 참고 지내는 거지 네. 버티기가 좀 어렵죠. 13년 전 이미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한 차례 받았던 그녀. 수술한 부위의 위쪽과 아래쪽 분절이 다시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5분 거리도 외출이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단계별로 각기 치료법이 다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리의 통증하고 엉치 정도가 아픈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0분 정도까지는 걸을 수 있으세요. 근데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쉬는 경우가 생기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5분도 걷질 못하는 단계입니다. 5분 이내에 가다가 쉬어야 되는 안 좋은 단계가 벌써 3단계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주무시거나 이런 자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쉬는 자세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네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러한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자가 걷질 못하죠. 그러니까 체관 근육이 다 소실됩니다. 소위 이제 꼬부랑 척추라고 하죠. 이렇게 후만증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못 걷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가 됩니다. 내가 주무실 때도 계속 아픈데 3개월 이상 이게 지속됐어요.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도 받고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수술해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 허리가 굽어졌다. 이거는 약물 치료나 모든 치료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허리가 굽는 5단계까지 병이 진행돼도 환자들은 그 심각성을 일찍 깨닫지 못하는데요. 조연임 환자 역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허리 상태가 그토록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또 오래되면 본인이 잘 치료를 안 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원래 좀 안 좋은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수년간 걸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디스크가 닳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는 또 이렇게 구부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하고 운동해가지고 약물 치료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너무 과신하고 조금 지나치게 버텨서 응? 모르기도 하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그러세요. 모르니까 그냥 막 꾸역꾸역 이렇게 참으시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변형된지도 모르고 일상생활하고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집이가 그 이쁜 얼굴에 이쁜 저게 왜 똑바로 걸어? 그래서 나 똑바로 걷는데 근데 이렇게 휘고 옆으로 걷는다고 그래 남들도. 그리고 나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은 옷이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늘어지고 그래요. 아우 맨날 뛰어다니니 이렇게 다니니까 옆으로 간지 뒤로. 근데 옆으로 간 걸 알죠. 왜 그러냐면 신발도 달아주고 내가 봐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이런 것도 잡지도 않고. 통증이 심해져도 참고 견뎠던 인내심이 결국 병을 키웠습니다. 한 군데가 처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또 계속 나쁜 행동을 하면 또 망가지고 또 그걸 알면서도 아프면서도 약 먹고 억지로 꾹 내리고 또 일하면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이제 못 버티고 꺾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으로 몇 년째 고생 중이라는 조현두 씨. 한시도 가만히 눕지를 못합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뻗쳐오는 찌르는 통증에 수시로 몸을 돌려봅니다. 반드시 잡는 누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 반드시 눕거나 왼쪽으로 누우면 무척 아프고 땡기고 아프고 왼쪽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제일 편한 상태. 제일 그나마 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마사지를 해주면 증상이 나아질까 전동 마사지기까지 구매해 사용 중인데요. 기분 탓일까요? 그나마 진동이 있을 땐 통증도 좀 덜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지는 협착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한번 신경이 좁을려 붙을 차 딱 막히게 되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신경이 딱 모래시계 허리처럼 딱 막혀 있는 거를 잡아놓은 걸 털면서 그나마 조금 신경 전도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편하긴 해요. 문제는 이 상태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진동이 없는 상태에서 걸으려 그러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협착증 3단계인 서분희 씨는 운동기구에 등을 치며 아픈 부위에 마사지를 해왔는데요. 이런 행동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아까 진동이 안 좋습니다. 척추에는 더군다나 이런 연령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무나 등을 이렇게 딱딱한 거에 등을 치면 풀어주는 게 있는데 일견 딱딱해지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좀 시원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가끔가다 이 척추뼈에 금이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라고 보십니다.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일상에서 허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자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허리를 굽히는 자세입니다. 또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만 걸쳐 앉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 갑자기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나 또 무릎을 편 채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협착증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허리에 안 좋은 거는 구부리고 비트는 거예요. 근데 구부리는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좀 허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비틀기까지 않으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주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무릎 구부리고. 근데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여기서 이런 식의 형태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칩니다, 이게. 그거는 섬유륜이, 디스크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잘 찢어지는 그 힘입니다.
특히 한쪽 방향으로 회전력을 이용해 몸을 비트는 운동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에겐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허리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운동들이 협착증 환자들에겐 때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등산은 협착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일까요? 등산은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뭐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기분 전환하니까요. 다만 관절이나 척추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에서는요, 바위가 많거나 또는 비틀림이 많이 있을 그런 험한 산들은 등산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행하실 때는 충격이 계속 더 크게 가해지고요. 아무리 등산을 신어도 비틀리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척추도 계속 비틀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 그 비틀림을 잡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산 하행길에서 개운하지가 않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엉치가 아파. 그러면 그분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는요,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옆으로 해서 일어나시는 게 허리 손상을 좀 적게 하고요. 의자에 앉아 계실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소파라든지 조금 이렇게 뒤를 새우등처럼 푹 꺼지듯이 너무 이렇게 기대서 앉아가니 정말 안 좋습니다. 쿠션을 좀 대주세요. 쿠션을 대줘서 좀 받쳐주면 내가 좀 뒤로 좀 이렇게 허리가 빠져도 그게 좀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유민숙 씨. 3년 전 만났던 그녀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엉치서부터요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하고 여기는 뭐 트일 수도 없고 전신이 그러니까 땡기면서 찌릿찌릿 정기 오는 것 같지요. 그렇게 오고 돌아다니면서 다 아파요. 이렇게 한 군데 아픈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도 여기는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 이 발가락 전체가. 그녀는 척추관 협착증 4단계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3번 요추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앞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4, 5번하고 5, 6번은 이제 협착증,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3번하고 4번하고 5번 이렇게 수술이 된 거죠. 3년 후 다시 만난 유민숙 씨. 5분 거리도 걷지 못했던 그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반듯하게 고추 세운 허리. 아픈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비행기 타고 몇몇 시간을 가도 괜찮고 하여튼 저는 수술은 100% 만족하고 있어요. 오랜만이시네요. 벌써 한 3년 됐네요.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쿠아하고요. 네. 요새 집에서 이렇게 그렇죠. 스쿼트 제일 좋죠. 다리 들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매일같이 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칭 10분, 체감 근육 한 30분. TV 딱 켜놓고 하세요. 뭐 좀 보여드려도 돼요? 제가 운동하는 거? 요거 좋아요. 정확히 하시는 거야. 핀 상태에서 전방을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전방을 꼭 보셔야 되고요. 다리 들어 올리시는 것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발이 뒤로 가면 안 되고, 발이. 근데 요것도 아주 좋으세요, 자세가. 앞 전방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되게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이렇게 숙이고 하거든요. 그럼 이 체간 근육 운동에 그녀는 김용찬 교수가 알려준 체간 근육 운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시고요. 다리를 요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발을 앞쪽으로 무엇보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체간 근육 운동의 기본은 내리시고 바른 자세로 반대편으로. 걷기인데요. 쉽죠? 먼저 시선은 정면을 보고 턱은 살짝 당긴 후 어깨는 반드시 펴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으며 걷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당당하게 걷기만 해도
튼튼한 체간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간 근육을 강화시키는 쉽고 효과적인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건 이제 서 있는 그냥 자세고요. 엉덩이하고 허리를 이렇게 배를 내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 쭉 내미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하고 허리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근육 짜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5초 정도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고. 그다음에 또 쭉 천천히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리를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올리셔야 돼요.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다 90도예요. 90도 각도로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전신 운동이 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시행하도록 합니다. 많이 앉지 마시고 무릎이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 하나, 둘. 다음은 앞뒤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각 동작마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를 들어 올리는 신전 운동 역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운동들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반듯한 허리를 가져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신재선 씨. 허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집안에서도 실내화를 꼭 신습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허리도 더 좀 꼿꼿해지고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실내화를 꼭 신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TV를 보는 중에도 수시로 운동을 하는데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허리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엉덩이에 긴장이 되고 그 위에 이제 허리 근육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곧게 쓰는 것 같고 배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소파나 의자에 앉을 때도 쿠션을 이용해 허리를 받쳐주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 자세가 자칫 흐트러지기가 쉬운 순간에는 이렇게 센스 있게 소품을 이용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신재선 씨. 허리 건강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고개 숙이고 많이 했더니 이 목 뒤가 뻣뻣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 이러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하면은 목에 좋겠지 싶어가지고 똑바로 해요. 신재선 씨가 이렇게 자세에 신경을 쓰는 건 그녀 역시 척추관 협착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체간 근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데요. 무리한 운동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 통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그냥 하이힐을 신고 서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고 뭐 하나도 안 아프니까 또 운동을 한 거예요. 또 그냥 몸 갖고 흔드는 운동, 그러니까 에어로빅 무슨 실버케어 뭐 이런 그 운동을 걷기도 10,000보 이상 걷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더니 다시 또 아파서 또 수술하게 됐죠. 2발 뛰는 거를 이제 많이 했어요. 이렇게 뛰는 운동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았고. 척추에 진동을 주는. 예, 그래서 그게 안 좋았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전 모르니까. 허리가 건강해지면서 최근 포켓볼 사랑에도 빠졌다는데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즐기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깨세요.
예. 조금 이렇게. 허리가 똑바로 서야 인생의 활력도 생깁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도 찾아옵니다. 100세까지 바르고 건강한 허리를 갖고 싶다면 오늘부터 체간 근육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누워서 TV를 시청하시거나 또는 푹 꺼진 소파에서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당장 일어나셔서 서서 TV 보시길 바라고요.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앉아 계시더라도 이렇게 허리를 좀 이렇게 고추 세워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다 보면 근육의 소실이 근육의 생성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빠지게 되거든요. 한 끼 식사는 안 하셔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날 운동하세요. 허리하고 엉치가 아프다거나 또는 다리가 저려도 30분 정도까지는 걸으실 수 있는 단계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큰 수술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